3,000년 전의 돌무덤, 고인돌.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 불릴 정도로 고인돌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것만 3만여 기, 북한 지역의 만여 기까지 합하면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우리나라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글쎄, 고인돌은 3,000년 전에 사람들의 어떤 사회 모습을 일면이지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문화재, 건축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만든 어떤 만들 때 동원된 사람이라든가 또는 그때 당시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또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고인돌을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여는 비밀의 문, 고인돌의 세계가 지금 열린다.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은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보존 상태가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언뜻 보면 산에 있는 바위돌과 비슷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고인돌. 3,000년 전에 무덤 양식인 고인돌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걸까? 우리나라 그 지질을 보면은 주로 이제 하강암이나 하강암질 팻마암들이 많은데요. 암석이 풍부하고, 두 번째로는 농사가 일찍부터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인돌 축조에 필요한 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적 이제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런 고인돌이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이다. 4개의 판석을 세워 돌방을 구성하고 그 위에 거대하고 평평한 돌을 올려놓는 것으로 무덤방은 지상에 노출돼 있다. 계석식 고인돌은 지하에 만든 무덤방 위에 바로 뚜껑으로 덮은 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고인돌이다. 바둑판식 고인돌은 지하에 돌방을 만든 후 시신을 안치한다. 그리고 그 주위에 여러 개의 작은 고인돌을 놓고 커다란 덮개돌을 얹는 형식이다. 이렇게 거대한 고인돌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삶이 필수다. 총동기 문명의 발달 속에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사회의 모습을 갖춰간 것이다. 그렇다면 고인돌은 누구의 무덤일까? 보성원님이 보검제를 넘다가 이곳에서 쉬면서 관청이를 봤다 하여 관청바위라 불리는 고인돌. 관청바위 고인돌군 주변에는 크고 작은 고인돌들이 때를 지어 분포한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중에서 가장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당시엔 이렇게 많은 지배자가 있었던 걸까? 고인돌 발굴해보면 뷰타잉 동금이 나온다든지 옥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지배자의 무덤이죠. 그런데 이제 고인돌을 발굴해보면은 어린 아이, 또 여자, 또 할머니, 이런 사람 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지배자도 묻히고, 당시 청동기 시대 일반 사람들도 이제 묻힌 거지요. 그래서 고인돌은 공동체 무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화순 고인돌 유적지의 가장 큰 특징은 고인돌의 압도적인 크기다. 우리나라 고인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거대한 크기를 자랑한다. 화순에서만 100톤 이상의 고인돌 수십 기가 발견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인돌은 핑매바위, 무려 200톤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무게의 거대 고인돌. 건축 장비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고인돌을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커다란 덮개돌과 받침돌은 어디서 났을까? 우연일까? 인근 산 암석에서 발견된 절단의 흔적.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패인 구멍. 혹시 암석을 잘라낸 증거는 아닐까? 재래식 돌 절단법을 바탕으로 추정해봤다. 먼저 돌을 이용해 구멍을 판 뒤 그 구멍에 마른 나무를 박고 계속 물을 부으면 나무가 팽창돼 돌이 잘리게 된다. 이렇게 암석을 돌로 쪼았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돌을 뭐 홈을 파서 쐐기 박는 아무데나 파는 건 아닙니다. 그 바위의 암질 또 거기에 그 결이라고 하죠. 고기를 파악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돌의 성질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무의 팽창력 이런 것을 그때 당시 이용할 수 있었다. 이거 역시 그때 당시 사람들 어떤 대단한 과학 기술이랄까 무슨 뭐 지혜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 상당히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 그렇다면 자른 암석은 어떻게 이곳까지 옮겼을까? 인근 산에서 핑메 바위까지는 약 300m. 200톤에 이르는 돌을 어떻게 이곳까지 옮겼을지 의문이 생기는데. 자세히 보면 커다란 덮개돌 아래로 작은 바위 크기의 고임돌 여러 개가 받치고 있다. 수백 톤에 달하는 돌을 산에서 옮겨온 것도, 작은 돌 위로 거대한 돌을 올린 것도 모두 의문이다. 암석을 절단할 때 나무를 사용했듯 암석을 옮길 때도 나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나무와 밧줄을 사용해 지렛대의 원리로 돌을 움직인 건 아닐까. 통나무를 레일처럼 깐 뒤 그 위에 돌을 올리고 바닥에 나무를 굴리면 돌을 옮길 수 있다. 그리고 고임돌 주위를 흙으로 덮어 완만한 경사를 만든 후 그 위에 덮개돌을 고정하면 가능했을 것이다. 고인돌은 주변 환경을 도구로 삼아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해 만들어낸 구조물인 것이다. 똑바로 세웠으면 이게 넘어졌을 거예요. 이쪽이든 이쪽이 넘어졌을 텐데 이것은 기울임을 약간 줍니다. 한 3도나 5도 정도 이렇게 줌으로써 하중을 잘 버티고 이쪽이나 뭐 양쪽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걸 막았어요. 어떤 그러한 과학기술을 이미 그때 수천 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인돌을 축조하는 데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을까? 이를 계산해보면 청동기 시대 마을의 사회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1톤 암석을 옮기기 위해선 성인 남성 10명의 힘이 필요하다. 297톤을 옮기려면 약 3,000명이 동원됐을 것이다. 그들이 한 가족의 구성원이었을 것을 생각하면 마을엔 최소한 15,000명이 살고 있었다. 당시 사회는 잉여 생산물이 있었던 계층화 사회였고 또 계급 사회였고 또 리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적인 지도자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 공동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큰 촌락도 이루고 또 촌락을 이루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 다시 말씀드려서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고요. 당시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이었고 또 발달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청동기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고인돌. 그들은 이곳을 통해 자신들의 놀라운 과학적 사고와 진일보된 사회 구조를 말해주고 있다.